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임 10주년을 맞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7월에 이제 취임 10주년을 맞으셨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연달아 3선을 한 교육감은 이제 경남에서는 최초시잖아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떠셨는지 소회를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18대 교육감으로서는 4년 임기의 반이 지났고요. 2014년에 취임한 교육감으로서는 이제 임기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 긴 시간 동안 교육감을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성장하는 시기를 통째로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삼선 교육감입니다. 네, 이 3선이라고 하면 선거를 3번 치르신 거잖아요. 이 10년 선출직이라는 게 정말 들어보기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제 3기 취임하시고는 전반기 딱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교육감으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참 잘했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건 좀 아쉬웠다라는 게 있을 텐데 하나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 좀 자평을 해주시죠. 네, 제가 재작년 선거를 마치자마자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 역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빈부의 격차로 이야기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교육에 또 오고 말았고,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 지난 2년 동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이것 또한 저희들로서는 힘든 일이었고 코로나의 그 숙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의 기반을 제대로 닦자, 뭐 이런 일도 저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을 우리 교육의 어떤 그 기반으로 제대로 닦았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감에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라. 입시를 잘 지도하라는 것이 뭐 지금까지의 가장 큰 과제였다면, 그러나 어떤 대학을 좋은 데 보내는 것만이 교육감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경쟁 교육에서, 지나친 경쟁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은 많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취임 10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3가지 정도를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경남형 사회적 돌봄을 강조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2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절벽, 아주 학생 수가 적어져서 학교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교육을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오전에는 그 학교 단위로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몇 개 학교가 모여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하나의 대안을 경남 의령에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했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육이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상남도에서 2개의 시군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밀양시하고 남해군이 협의가 끝났는데요. 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합해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부모님이 일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저녁 시간까지 좋은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교육과 지자체의 협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밀양시와 남해군에 이런 어떤 아이들이 방과 후 저녁 시간까지 우리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케어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두 시군과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서 내년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지켜보시면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예. 교육청과 지자체가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돌봄의 강화를 위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조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학교만 또는 교육청만으로 했던 그런 노력이 이제 지자체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저녁도 같이 먹일 수 있고요. 예. 저녁도 저 면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에서 읍지역으로 나오는 교통편도 우리가 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도록까지 해서 적어도 읍면지역에 또는 시골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교육적인 기회나 교육 복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오히려 그런 예. 쪽에 더 큰 복지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아마 전국 최초로 우리 예. 경남에서 밀양과 남해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올해 2학기부터는 늘보험 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학교별로 늘보험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직 교사 중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선발을 해서 늘보험 지원실장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는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늘보험 지원실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너무 고집하는 지금 임기제 연구사 제도 자체만 해도 이게 한시적인 제도라는 것을 이미 그 학부모들이 다 알아버렸거든요. 이렇게 어떤 적극적이고 뭔가 응급처방 같은 이런 느낌으로는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교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이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과 협력해서 교육부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현장을 잘 아는 시도교육감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세한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집행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의 돌봄 문제는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뭘 바라시는지 또 학교가 정규 교육 과정에 쏟아야 될 역량을 방과 후에 지나치게 쏟았을 때 정규 교육 과정이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이런 중요한 가치를 예. 함께 생각하면서 그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과 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런 노력, 좀 더디더라도 예.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하고는 저희들이 1학기에 지사님의 우리 늘봄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둘러보고 도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일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이제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이 모두가 학부모님들과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부분이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학교는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나 선생님과 바깥에 있는 전문가가 함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전문 영역 이런 데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쪽에 우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우리 아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폭력성이랄까 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또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술가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분들도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이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학교가 필요로 하면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게 해서 디지털 일변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의 어떤 그 균형추 역할을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권 침해 관련해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 좀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시군 교육지원청에 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교사가 교직원이 어떤 특이 민원 때문에 자존감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신속 대응팀도 만들고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10군데 이상 학교에서 그런 특이 민원이 생겨서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협력해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를 통해서 치유가 필요한 교직원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직원 치유센터도 제 임기 중에 하나 만들어서 교직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아야 될 분들은 당했을 때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내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기도 하고 2028년부터는 대입제도도 개편이 됩니다.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어떤 대학 입시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대학 입시 정보와 관련돼서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학교로 보내고 하는 이런 역할에 지금은 저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가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고교 학점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28년 대학 입시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처음 적용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고요. 학교하고 잘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그냥 딱 단촐하게 만들어지고 옛날처럼 선택 과목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학교가 지도하기 좀 더 수월한 점도 있지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인데 대학 입시와 연동을 시켜버리면 이런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가기 유리한 것은 어차피 수능에서 나오는 그 과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가 이게 참 제대로 시행이 되겠나, 그 원칙과 가치를 살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직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하는 이런 교육청으로서 학교로서 해야 될 노력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는데 기존의 그 아이톡톡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미래교육원이 교육부하고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내년에 만들어지는 디지털 교과서의 맛보기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 맛보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아이 톡톡에 얹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교과서가 아마 연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촉박하지만 아이 톡톡과 잘 연동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불편이나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교육부하고 그 부분은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 하면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저는 미래교육이더라고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미래교육의 정의는 뭔지, 또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이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닙니다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토론했고 이제 그런 결과 어령의 미래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체험 요소를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곧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의 역량을 아이들에게 갖추어 주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은 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의 전문직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갈 생각입니다.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원 그리고 내년 3월에 밀양에서 개원할 진로교육원 이 두 기관이 우리의 전략 자산으로서 인공지능 좀 더 과학적인 진로 지도 뭐 여기까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경남교육, 경남의 미래교육의 기반을 닦는 이 노력 저는 남은 2년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직 2년이란 임기가 남았지만 3선이시다 보니까 이제 교육감님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교육감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교육감을 마치고 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싶고 또 글도 쓰고 싶고 우리 교육청 소속의 2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주변을 배회하면서 휴지도 줍고 저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교육감을 10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워낙 엄격하게 잘 규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교육이 정치나 또는 지자체의 일반 행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대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순기능, 저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분리, 독립이 잘 되어 있다가 보면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같은 것에서 좀 아쉬움 같은 것을 저는 간혹 발견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나 5가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곳곳에서 이제 보이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어떤 교육감 이후의 이것을 교육감 이후의 행보로 또 막 연결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조언할 수 있는 교육의 원로, 경남 교육의 어떤 전문가로서
그렇죠. 뭐 전문가로서 원로로서 예. 뭐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커스 경남도 함께해 주셨는데 방송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들,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아파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많이 주저주저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도민과 학부모들께서 우리 교직원들을 잘 지켜주셔야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하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은 해주시되 사랑으로 우리 교육을 살펴봐 주시면 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